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나왔던 가장 큰 뉴스, 친족 상도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돈 떼먹은 가족 처벌 가능해진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횡령, 사기, 절도, 공갈, 이런 것들. 지금까지는 처벌할 수 없었는데요. 그게 이제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친족 상도래. 친족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겠고요. 부모, 자식, 부부, 동거, 형제 등등 이 친족에 해당되는 거고, 서로 상자에 훔칠 도자, 서로 돈을 훔쳐가는 것, 떼먹는 것에 관한 이제 예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면제해주는 그런 친족 상도래에 관한 법이 있었는데, 그게 헌법과 맞지 않는다. 불합치, 시대착오적이다. 71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그 동안에는 이제 효력이 정지가 되는 이런 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친족 상도래란 무엇이냐? 부모, 자식이나, 좀 크게 볼까요? 부모, 자식, 부부, 동거, 형제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절도, 훔쳐가는 것, 사기, 공갈, 사기, 공갈 이런 것들은 이제 돈 빌려간 다음에 안 갚는 것이 사기, 공갈에 해당되는 거겠죠. 언제까지 갚을게 라고 했다가 갚지 않는 것. 횡령, 배임, 이런 재산범죄를 형 면제로 지금까지는 해 두었었는데, 이렇게 처벌하지 않도록 한 특례 조항, 이게 친족 상도래라는 거였는데요. 이제 그걸 헌법 불합치,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런 거죠. 동거하지 않은 형제 등 먼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가정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에서 기원했었고, 한국이 일본의 영향으로 유럽 대륙법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71년 됐는데 이제 우리 법 체계에서 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왜 이런 일이 가장 가깝게 유명인사 중에는 여기 해당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박세리 골프 선수, 그다음에 개그맨 박수홍. 박세리는 아버지, 박수홍은 형.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동안 이 친족 상도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참 억울하게 울려왔었는데, 그렇게 했던 친족 상도래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최근에 회고록을 냈는데요. 자신하고 둘이만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특정 세력이 이태원 참사를 조작했다라고 언급했다는 식의 그런 기술을 했습니다. 최근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 독대 발언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론에 음모론을 꺼내들었다. 그 음모론을 윤 대통령이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멋대로 왜곡한 것이다,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에 선을 그은 이유로 일종의 음모론을 든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왜곡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회고록 제목은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2022년 12월 5일 이태원 참사에 따른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당시에 국가 조찬 기도회를 계기로 독대회를 해서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이제 이 김진표 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 역시 좀 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라면서 이 장관 거취 문제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제 김진표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럴 경우에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고록 내용인데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아무튼 김진표 전 의장이 멋대로 왜곡을 했다.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폭염 일수가 30년간 736%가 폭증을 했다. 전 세계 도시 중 증가세가 최고다. 이런 기사입니다. 지난 30년간 서울의 폭염 일수가 736% 폭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 세계 20개 주요 도시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가 됐다. 영국의 국제개발환경연구소 IIED는 전 세계 주요 대도시별 폭염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일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 일수는 전 세계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기간을 나눠보면 폭염 일수는 1994년에서 2003년 4,755일.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끊어서 이제 보는 겁니다. 1994년에서 2003년. 그 다음에 2004년에서 2013년은 5,343일. 2014년에서 2023년은 6,488일이다. IIEAD,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국제개발환경연구소 커스텀 웨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시별 공항 1일 날씨 데이터를 이용해 폭염 일수를 계산했다. 그러니까 대도시 가까이에 있는 공항, 거기에는 날씨 데이터가 항상 공개가 되고 축적이 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폭염 일수를 계산했다는 겁니다. 도시별 폭염 일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30년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도시는 서울 736%였다. 폭염 기록을 추세로 분석했을 때 그 기울기가 가장 가팔랐다는 뜻이다. 다른 도시들을 볼까요? 부에노스아이레스 344%, 베이징 309%, 마닐라 251%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과 위도가 비슷한 도쿄는 105% 증가했다. 특히 한국은 최근 10년 사이 급격하게 온도가 올랐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야5당, 야권에 있는 5개 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강행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탄핵 법안을, 소추안을 이제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3번째입니다. 다음 주 본회의 통과 때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바로 직무정지가 됩니다. 여당에서는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또 도졌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 세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됐다. 탄핵 소추안은 다음 달 3,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홍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된다. 야권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비판을 했다. 윤석열 정권의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 미래 등이 참여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뭐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한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이제 주된 요인이다. 그간 민주당이 방통위원 2명인 상황에서 이들이 방통위 안건을 의결하는 게 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왔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이렇게 봤네요. 거야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이 그러니까 다음 달 7월 3, 4일 본회의 이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사퇴를 해야 대통령이 후임 방통위원장을 또 새로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관 이어서 210일 만에 두 번째다. 박문진 이사 교체 앞두고 속도전, 직무 정지 피하려 사퇴, 재연될 수도 있다. 즉 김홍일 위원장도 이동관이 그랬던 것처럼 직무정지 사퇴를 피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자진 사퇴를 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사설입니다. 민주당의 정략 수단이 된 헌법상 탄핵 조항. 이번에는 MBC 사장 지키기용. 예, 바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MBC 사장 지키기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다.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장을 결정하는데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새 이사진이 들어서면서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다. 그런데 방통위원회를 마비시키면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볼까요?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다.
역대 정부에서 거의 없던 일이다. 민주당은 이 탄핵을 벌써 5번 했고 이제 또 한 차례 추가하려 한다. 검사들 탄핵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다.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이렇게 남용한 경우는 헌정사에 없었다. 이런 조선일보 준열한 내용의 사설이었습니다. 네, 이 영화배우 여러분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유지태라는 영화배우입니다. 기록으로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북한 인권 홍보대사에 유촉이 된 배우 유지태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 북한 인권 보고서 언론 설명회에 앞서 홍보대사 위촉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적극 알려져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가 이 뉴스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는 대개 연예인들이 이른바 개념 연예인 연하면서 좌파 쪽에 일은 상당 부분 얼굴과 이름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북한 인권 같은 어떤 보수의 그 원칙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연예인들은 참 드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 차인표 그리고 배우 이영애 그리고 유지태 가수 김은국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그 자신들을 둘러싼 상황과 그쪽 동네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 뭐 무개념 연예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악플이 달릴 수도 있는 이런 일인데 상당한 용기를 내서 북한 인권 홍보대사 내가 그거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적극적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해줘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런 일에 북한 인권 문제에 앞장서겠다는 영화배우 유지태 씨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큰 성원과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참혹한 북한 인권 남한 영화 유포자를 공개 처형하는 뭐 그런 내용도 어제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2024 북한 인권 보고서 통일부가 냈죠. 쌤 이런 선생님을 한 글자로 줄인 쌤 이런 말투도 단속을 하는 등 휴대폰 검열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한에서는 선글라스 쓰면 반동이랍니다. 네. 아빠, 오빠 이런 남한 말도 처벌 대상이다. 선글라스는 김정은 그리고 딸 김주혜 이 두 사람 정도가 돼야 쓸 수 있는 거지. 선글라스 일반 주민이 쓰면은 반동이다. 북한의 실상입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내용입니다. 정책 실패 교과서가 된 R&D 예산, 중복 지원 축소 등 제도 개선은 있었지만 성급한 예산 삭감에 과학계가 1년간 혼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부 내년도 예산 24조 8천억 책정,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다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건대 이거는 섣부른 정책 발표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교과서가 됐다. 급격한 R&D 예산 삭감 이후에 엄청난 그 과학계 또는 정치권에서의 혼란, 대립이 정말 극심했었거든요. 그걸 돌아보는 그런 기획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R&D 삭감 강행 처리했다가 과학계 대혼란을 겪었었고 이게 정쟁을 유발했었고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R&D 예산 24조 8천억 원상복구 좋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뜻했던 바 그 병폐가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카르텔, R&D 카르텔,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하는 그런 카르텔 타파도 계속해야 된다. 과학계 전문가들 조언을 보면 돈 새지 않게 지원 기준 마련하고 연구 방해하는 행정 절차도 줄여야 한다. 해병대 용사들이 뿔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정치에 해병대 이용 말라. 들고 일어난 예비역. 해병단체 100여 곳 국회 앞에서 집회. 32도 더위에도 800여 노병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청래는 해병대 능멸하지 말라. 야당이 사기를 먹고 사는 우리 군을 망가뜨리고 있다. 정부 여당에도 쓴소리를 했는데요. 군을 모욕한 야당도 참을 수 없지만 이번 문제를 키운 윤 정권도 잘못이 크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정치 해병대 이용 말라. 들고 일어난 예비역. 사진 볼까요? 해병대 특검 반대. 해병대 특검 반대. 해병대 특검 반대. 해병대원 특검 반대한다.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 800여 명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해병대 100만 예비역 교류 대회를 열었습니다. 해병대 특검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완장 찬 듯한 정청래 위원장의 군복 모욕과 조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 방식과 고압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수사 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10분간 퇴장시켰다. 군복을 입고 있는 장성에게 그는 어디서 그런 버릇이냐? 토달지 말고 사과하라. 일어나라. 고 했고 임 전 사단장은 바로 일어섰다. 이종섭 전 장관에게는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는 것인가? 또 끼어드느냐 퇴장하라. 반성하고 들어오라. 라고 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게는 시원하게 답변하라는 뜻이 이름에 담겼느냐? 라는 말장난을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라며 조롱했다. 청문회라는 것은 증인을 겁주고 모욕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증언과 진술을 듣는 자리다. 그런데도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가 갑질과 인격 모독 권한이라도 가진 듯 증인들을 마구 대했다. 전현직 군인들은 정청래에게 군복 차림의 군인들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모욕당한 군인이 돌아가서 부대를 어떻게 지휘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을 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다. 돈과 같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명예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군인이
잘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군인이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대해야 한다. 그 군인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군복을 입고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다른 모든 군인들, 나아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다.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해병대를 능멸 말라,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 말라 라고 반발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조선일보하고 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원희룡 후보가 인터뷰를 길게 했는데요. 난 윤석열 정권 창출한 공동 창업자입니다. 배신의 정치하지 않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지금 아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빗댄 말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중간 제목으로 내용을 한번 요점을 보겠습니다. 왜 출마했는가? 원희룡, 여당에 구심점이 없어 분열을 또 한다면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 다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2017년에 있었던 탄핵 사태의 재발만은 막아야 한다. 주변에서 그 탄핵 사태를 막을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 배신의 정치,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인기가 오른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표 해병대원 특검에 반대한다. 야당의 폭주 장단에 여당이 놀아나선 안 된다.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을 정하면 될 일이다. 출마 선언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는데 밥 한 공기에 미역국 넣고 식사했다. 출마를 알렸을 때는 잘해보라고 하더라. 이제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을 감옥에 쳐넣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원희룡 후보가. 이 발언에 대해서 2년 동안 검찰, 법무행정 뭘 했느냐. 사법 지연이 없다면 이재명 대선에 못 나왔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희룡 네, 국민의힘 당권 후보, 나는 윤 정권 창출한 공동 창업자다. 공동 창업자. 이제 경선을 같이 대선 경선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경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여기에 함께 그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나중에 나경원하고 원희룡이 이 결선 투표에서 단일화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연대 없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근데 뭐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요동칠지 모릅니다. 윤상현, 전륜 안 된다. 그러니까 비윤, 뭐 반윤, 또 전륜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한동훈은 대구를 찾아갔습니다. 민주당 쪽 얘기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게 당대표 도전장을 내민다고? 이재명하고 한번 맞붙어 보겠다고? 돌았냐 소리 들을 것이다. 민주당 원로 유인태 쓴소리.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8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이재명이야. 뭐 보나마나 99% 흥행은 저조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프로 축구 선수 손흥민, 세계적인 스타죠. 그 아버지 손웅정 씨 지금 아동 학대 혐의로 피소가 돼가지고 아주 시끄럽죠. 네. 손웅정 감독 측에서 상대방이 합의금 수억 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피해 아동 측에서는 먼저 액수를 말한 바는 없다. 그랬는데 아마 합의금 얘기가 있기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손웅정 측에서는 욕설, 체벌했지만 상습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아들 손흥민 이미지를 언급하면서 압박을 해왔다. 피해자 쪽에서는 수억 원 요구 사실이 아니고 손웅정 측 변호사가 먼저 금액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렇게 맞서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 같이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